초중고 환경에 스며들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스며들었더라면 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 뭐 외워야 돼. 뭐 이런 쪽으로 했다면 모든 사회를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답이 있으니까 그 답을 찾아야 돼. 제가 생각했던 건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교육고민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만년 꼴찌에서 세계적인 교육공학자가 됐다. 이 불가능할 법한 이 일을요, 실제로 이루시고 지금은 평생 배움을 즐기는 분 오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폴킴입니다. 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어소시에이트 딘 앤 치프 테크놀로지 오피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방한식에 딱 연락드렸습니다, 교수님. 이거 운명입니다. 제가 손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세계적인 이런 교육공학자로 전 세계를 누비고 계시잖아요. 세계적인 교육공학자라는 거는 잘 너무, 모르겠습니다. 너무 가찬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 때, 초중고는 우리나라에서 보내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었나요? 공부를 왜 하는지 몰랐고 또 하기 싫었고, 그다음에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죠. 맞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맞았습니다, 제가. 상당히, 학교에서요? 네, 많이 맞았습니다. 예, 이렇게. 그 당시에 체벌이 좀 있었죠. 예, 막 손자국을 가지고 집에 온 적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학교를 왜 가야 할까? 공부는 너무 싫다.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네네.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결국은 12년 동안 공부를 계속 못한 하위권에 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의심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일까요? 아, 교수님? 제가 그래서 최근에 한번 그 성적표를 한번 떼봤습니다. 이게 예. 아직도 떼지더라고요. 맞아요. 학교 생각하고 이런 네. 거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주민센터? 예, 거기 갔더니 그 떼주시는 분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제 성적표를 주시면서. 예. 그래가지고 왜 웃지? 하고 제가 봤는데 그래서 웃었구나라는. 양가. 양가. 네, 다 양가. 근데 딱 예. 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뭔가요?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수학일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뭘까요? 교련. 교련이요? 교련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교련이 어떤 점이 매력적이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그 소총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누가 가장 빨리 분해하고 조립하느냐를 했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8초. 분해에서 그렇게 조립까지 빠르셨어요? 18초. 네. 그래서 그랬는지 아마 뭐 때문에 그랬는지 아무튼 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있기는. 그러면 네. 집에서 집에서 뭔가 분해하는 연습을 평소에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집에 있는 걸 다 뜯어봤죠. 뭐 집에 카메라, 테레비, 뭐 모든 예. 기기들을 다 뜯어보고서 예.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이런 그런 궁금증이 너무 많아서 예. 네, 그 궁금증을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이셨어요? 네, 이런 기계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어떤 영향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버님이 엔지니어셨다고. 네, 아버님께서 이제 그런 수리를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게 그 공구들이 집에 이제 방에 가면 어떤 한 방에 있는데, 거기 창고죠. 거기에 이제 공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고철, 뭐 고물,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이제 뜯어보면서 이것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이게 네. 기계적으로 또 뭐 전기적으로 이게 어떻게 작동할까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뜯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는 돈 내고 보내는 메이커리, 메이커 센터.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저만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어. 창고 안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최적화된 놀이터였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이렇게 분해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 하셨어요? 어떤 반응 첫째는 잘 보이셨어요? 모르셨고요. 모르셨어요? 네. 왜 모르셨을까? 제가 이제 뭐 집에 있는 텔레비나 이런 뭐 카메라 이렇게 다 분해를 해도 네. 결국은 이제 아버님이 오실 때쯤 다 이제 완벽하게 조립이 다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요? 네. 예. 뭐 나사가 좀 이렇게 남아 있기는 했지만 예. 그래도 작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서 잘 모르셨고. 교수님 그 네. 능력이야말로 최고의 능력 아니에요? 이렇게 부셨는데 다시 고칠 수 그래도 있는 나사가 능력. 남아 있는 건 좀 안 좋은 거겠죠. 어떤 네. 면이 궁금하셨어요? 사진을 찍는데 어떻게 그 빛이 들어와서 어. 이게 그 필름의 그 형상이 예. 거기에 새겨지는지 뭐 네네.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어. 셔터를 누르면 뭐 소리도 나고 네네. 스프링이 작동하고 네. 또 시간을 맞추는 게 어떻게 이 시간을 뭐 60분의 1초를 어떻게 만들까 막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막 뜯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다음에는 뭐 알아보시거나 책을 찾아보시거나 그러셨어요? 네, 집에 이제 저 그
백과사전이 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백과사전이 예, 이제 예. 뭐 다 뜯어져 있던 게 있었습니다. 저희 누님하고 저하고 7년 차, 네. 형님하고는 5년 차. 네. 그 누님을 터울이죠. 위해서 사주었던 것들이 이제 형님한테 가고 형님도 이제 봤던 것들이 한 5년이 지나고 제 네. 손에 온 거죠. 예, 그럼 많이 찢겨 있지 않아요? 뭐 이게 낙서돼 뒤도 있고. 없고 뒤 뭐 앞도 없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막 찾아본 거죠. 예, 그러면서 아, 이게 이렇게 작동하는구나를 네. 이제 깨달으니까 네. 뭔가 이렇게 해소되는 느낌? 그런 지적 호기심이 학교에서는 이어지지 않았나 봐요, 교수님. 학교에서는 뭐 외우는 거 예. 예, 이런 거 제가 외우는 걸 되게 못합니다. 아, 암기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네. 뒤떨어집니다. 또 학교 가서 또 수업이나 이런데 자꾸 이렇게 뭐랄까 관심을 잘 안 가지니까 산만한 주의가 산만한 아이 뭐 이렇게 기록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예, 있고. 선생님의 멘트가 네네네 상당히 산만하다 뭐 집중을 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게 예,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수업이 재미가 없으니까 네. 또 시험 뭐 이런 걸 보는 걸 준비하는 걸 또 싫어하니까 예. 결국 그냥 12년 동안은 행복한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악순환의 반복이었네요. 네. 재미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더 딴짓하게 되고 선생님한테는 더 지적받게 되고. 네네네 그렇죠. 그래도 부모님이 성적에 대한 말씀을 많이 안 하셨나 봐요. 뭐 그렇게 성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누님 형님을 키우시면서 에너지를 다 쓰셔서. 유치원도 보내셨거든요. 예. 근데 저한테는 유치원도 안 보냈어요. 원래 막내한테는 더 제가 하는데. 주위에 물어봐도 유치원 안 나온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유치원을 다 나와야 되는구나라는 예. 걸 생각을 했고 예, 예.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에 지나갈 때 기억 니은 뭐 글을 못 썼거든요. 예, 예. 근데 보니까 다 쓰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쓰기를 하고 오는구나 네네. 이런 거를 깨달은 것들. 그럼 초중고 때 부모님의 교육관이 교수님께 어떤 뭐 영향을 준 부분이 있을까요? 아마도 하고 싶은 걸 하게끔 놔두는 스스로 하게끔 한 아이들이 예.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더라. 이런 걸 좀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모님께서 만약에 저보러 뭐 학원을 가라, 뭐 해라, 뭐 유치원부터 이렇게 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좀 궁금하기는 하지만 저 나름대로 질문을 하도 많이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막 다 뜯어보고 뭐 이런 네. 것들을 스스로 찾아보는 걸 네. 좋아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는 무슨 인터넷이나 뭐 컴퓨터나 이런 게 없었지 없었죠. 않았어요. 네.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갖고 이렇게 뜯어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게 놔둔 그런 것들이 아마 오히려 저에게는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크게 되는데 도움이 되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그 초중고 시기의 어려움을 미국의 유학이라는 것으로 극복하셨잖아요. 극복이라기보다도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으셨어요.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제가 한국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네, 이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을 거치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고 말을 잘못하면 사라지고 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막 이런 일들 그다음에 뉴스 이렇게 봤을 때도 이건 이제 독재 국가가 맞구나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 같다라는 뭐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네, 그러면서 여러 이제 신문들을 보고 하면서 자유가 무엇일까,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어요. 워낙 질문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모든 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사회 체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AFKN이라고 미국 방송이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유튜브로 다 들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텔레비에 AFKN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런 사회도 있구나. 좀 궁금하다. 물론 영어니까 제가 이해는 전혀 할 수가 없었지만 이해는 못했지만 계속 소리를 들었으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저런 사회는 어떨지 한번 궁금했는데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래야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진정한 민주주의가 뭔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그렇죠. 무엇인가 이런 네네. 것들에 관심을 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님에게 저 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다. 초등학교 때요? 네, 초등학교 때. 네,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너는 이제 뭐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가야 된다. 국내에서. 네,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해야 뭐 이제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도 좋다. 뭐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초등학교부터 계속 지금 가면 안 되나요? 지금 가면 안 되나요?를 계속 하다가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그럼 맨 처음에 가서는 영어부터 익히셨어요? 그렇죠.
네. 그 ESL을 이제 들어갔죠. 이제 완전 시골 동네, 네네. 동양 사람이 거의 없는 네. 그런 데서 이렇게 일부러 가셨어요? 그쪽으로? 뭐 저는 그때 뭐 어디로 가는지의 다른 점도 몰랐어요. 예, 미국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지. 미국만 가자. 뭐 이거 지금이야 뭐 정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그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뭐 그냥 미국이지 뭐 다른 점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가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죠. 그때부터 험난한 길이었을 것 같아요. 영어가 근데 또 낯선. 물론 근데 이제 보니. 저의 성향이 음. 좀 이렇게 배우는 걸 너무 좋아하고 뭔가 깨닫는 걸 네네.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뭔가 배운 게 없으면 오늘 하루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느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뭔가 매일매일 깨닫는 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네네.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영어가 상당히 도전적이었지만 네네.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이거를 익숙하게 될 거야. 언젠가는 이게 나도 저 사람들처럼 말을 하게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잠을 잘 때도 라디오를 틀어놓고 잤었는데 영어가 계속 들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무의식 중이라도 이거는 뭔가 이게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콩나물 키울 때 물을 부어도 대부분 물은 다 흘러내리지만 그래도 흡수되는 게 조금이라도 흡수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고 이렇게 배움을 즐기고 좋아하시는데 이런 성향을 한국의 초중고에서 그거를 더 살리지 못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네요. 초중고 환경에 스며들지 않은 게 다행이다. 그 스며들었더라면 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 뭐 외워야 돼.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뭐 이걸 해서 시험을 봐야 되고 막 이런 쪽으로 했다면 모든 사회를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답이 있으니까 그 답을 찾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건 답보다 더 중요한 건 질문이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일까? 새로운 질문.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질문을 해 나가는 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질문이 없으면 나의 배움도 없다. 진정한 배움이 질문이 없다. 그러면 곧 배움이네요. 그렇죠. 질문이 배움이고 깨달음이고 질문을 통해서 혁신이 일어나고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뀐다는 거죠. 질문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바뀌는 것도 물론이거든요. 뭐 사회가 바뀌는 것도 말도 안 되고 혁신도 없을 것이고 배움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 질문은 성적과는 관계 없는 것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성적이라는 건 어떻게 사회의 체계에서 뭐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라고 정한 것 뿐이지 제가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나는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찾아내는데 그걸 너무 잘하게 돼. 그래서 그걸 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건 가치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뭐 필요한 곳을 갈 수 있고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ESL을 해서 마치게 되면서 성적이 나와서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수업을 들었던 것이 음악 수업이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중학교 때 밴드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펫을 좀 불고 했다 보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어울리세요. 그런가요? 예, 지금 외모와도 너무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트럼펫을 불었었기 때문에 음악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음악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베토벤, 모차르트 막 이걸 틀어놓으시고 그 감상문을 뭐 다음 주까지 뭐 5장을 써와라 막 이런 거였어요. 에세이를 이걸 쓰려면 엄청나게 형용사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문장 그 당시에 무슨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 컴퓨터도 없는 그런 컴퓨터라면 랩실에 가야지 되는 거였어요. 거기 가면 그런 상황이었는데 종이에다 써야 되잖아요. 이게 도저히 이걸 5장을 쓸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못 써갔고 그때 교수님이 이게 뭐냐 혼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못 써? 그랬고 저는 이 표현할 수 있는 생각들 많고 아이디어가 많은데 이 영어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 그럼 너 무슨 나라 말로 하는데 한국말을 써와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네 한국말로 써도 된다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멋지게 또 써갔죠. 신나게 쓰셨겠죠. 엄청나게 썼죠. 이제 그랬더니 그 한영 사전을 갖고 와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걸 다 듣더니 너의 그 감수성이 엄청나다. 상당히 그 창의적인 해석을 했다. 이 수업은 영어 수업이 아니다. 음악 수업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A야. 탁 A를 써주시는 거죠. 그 감동을 이제 받은 거죠. 첫 수업에서. 그렇죠. 그래서 첫 수업에서 제가 A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구나 여기가. 이렇게 내가 그 필요한 것을 했을 때 인정받는
곳이구나라는 것도 확신을 가졌고 그다음에 나도 A를 맞을 수 있구나. 나 지금까지 그 양가 학생이었는데 여기서 A를 맞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보존을 해야겠다. 계속해서 A를 맞고 싶다. 그러고 나서 한이 있었죠. 컴퓨터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학원 보내달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컴퓨터 사달라는 건 그 당시 컴퓨터 엄청 비쌌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못하고 그래서 매장에 가서 이렇게 계속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대학교 때 내가 이걸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컴퓨터 쪽으로 나는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데 교육적인 적용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그런 교육공학이라는 과정이 있어서 대학원을 교육 과정을 이제 가게 됐고 가서 이제 제가 컴퓨터를 코딩을 좀 하니까 거기서 이제 무슨 발표 때 이런 어플리케이션하고 게임을 막 만드는 거예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막 만들고 하니까 교수님들이 지금까지 이런 애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교육공학을 한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교육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오거나 이랬었지 사실 컴퓨터 코딩을 하는 친구는 별로 없었어요. 있기는 있었지만 근데 제가 선생님이 교수님이 뭐 이렇게 이런 과제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게임으로 만들어서 표현했다.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게이미피케이션을 그렇죠. 하신 거네요. 게이미피케이션 하고 막 이러니까 교수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잘 왔다. 물 만난 고기로 왜냐면 하셨나 봐요.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코딩을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즐기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정말 성취가 이루어졌네요. 그냥 재밌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재밌는 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또 그 일을 잘 하게 되면 좋은 기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대학교에서도 제가 이제 뭐 한국에 와서도 대학에서 강의를 가끔 이제 하는데 미국에서 강의할 때하고 너무 틀려요. 미국에서 강의하면 너무 질문이 많아서 지금 누가 수업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유롭게 막 하는 건가요? 서로 질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와 여기서는 이게 질문을 하면 조용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강의가 이제 끝날 때쯤에 질문하면 욕을 먹는 거죠. 대기자 TV